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건강 문제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반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남겨주셨던 응원과 따뜻한 말들이 저에겐 정말 큰 힘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2년 만에 처음으로 얼굴을 뵙고 인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하죠. 최인호님의 산중일기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 제가 노력한다면 얼마 만에 도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3년쯤이면 될 거다. 그러자 성미 급한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3년이면 너무 깁니다. 저는 밤잠도 자지 않고 불철주야로 노력할 겁니다. 그러면 얼마 만에 도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러자 스승이 30년이 걸릴 거라고 답합니다. 제자가 황당해하며 따집니다. 조금 전에는 3년이라고 말씀하시고 어째서 불철주야로 노력하는데 30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빨리 도를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300년이 걸리겠구나. 이 이야기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저서 현명한 투자자에 담긴 조언과 함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열정이 성공의 열쇠가 될지 몰라도 투자에서의 열정은 거의 틀림없이 재난을 부른다. 이 말이 초보자에게만 필요한 경고는 아닌 듯하다. 앞서 언급한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에서 제자는 자신이 열정을 다하면 목표 달성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승은 열정이 과할수록 조급함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목표 달성 시간이 늘어나게 될 것이란 걸 잘 알고 있죠. 배당연금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느리고 답답한 투자법처럼 보이지만 단단하게 다져진 배당연금은 크고 작은 위기 상황에서도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위기 때마다 무너지고 다시 쌓는 과정을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서두르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빨리 목표에 도달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3년이 되면서 SCHD를 바라보는 대중심리가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수의 편에 섰을 때 마음이 더 편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선 다수의 의견이 정답이 아닌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2021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SCHD의 배당 수익률은 3% 미만이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낮았던 이유는 1년 6개월간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겨운 하락장이 펼쳐졌던 2022년 S&P 500이 종가 기준 마이너스 18%, 나스닥 100이 마이너스 32% 하락하는 동안 SCHD는 마이너스 3.26%로 상대적인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때 많은 투자자들이 SCHD를 찬양하며 열심히 매수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엔 SCHD의 성과가 S&P 500, 나스닥 100에 미치지 못하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SCHD의 배당 수익률이 4% 가까이 되는 매력적인 상태가 되었음에도 안 좋은 성과가 미래에도 이어질 것이란 불안감에 SCHD를 매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매도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모두가 환호할 때 덤볐다가 모두가 절망할 때 함께 도망치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게 대중에 휩쓸려 수익을 얻는 메커니즘과 완벽히 반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테리 버넘은 비열한 시장과 도마뱀의 뇌라는 책에서 인간은 돈을 다룰 때 냉철하고 분석적인 전두엽 피질 대신 오래전 인류의 생존을 도왔던 뇌의 낡은 부분, 즉 도마뱀의 뇌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로 돈을 벌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돈을 벌려면 도마뱀의 뇌에 단단히 족쇄를 채워 투자 결정이 감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대중심리를 잘 살펴보면 테리 버넘의 이야기가 상당히 일리 있게 들립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대다수가 욕할 때가
현명한 소수에겐 늘 좋은 기회였습니다. 남들이 욕할 때 덩달아 함께 욕할 게 아니라 소수에게만 주어진 기회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대다수의 비합리적인 선택을 역으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의미 있는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 SCHD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 시원치 않은 주가 흐름입니다. 2023년이 되면서 S&P 500과 나스닥 100은 급상승했지만 SCHD는 지겨운 횡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SCHD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과 같은 빅테크 종목들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은 빅테크 전성시대였기 때문에 빅테크 비중이 큰 나스닥 100과 S&P 500의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었고, 그에 반해 SCHD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23년처럼 빅테크가 시장 전반을 이끄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시장 전체를 이끄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삼성전자가 나홀로 독주를 시작하며 시장 지수를 이끌 땐 삼성전자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엄청난 소외감을 느낍니다. 2016, 2017년, 그리고 2019, 2020년 말이 그랬습니다. 2016년 코스피가 3% 정도 오르는 동안 삼성전자는 43%, 2017년 코스피가 21% 오르는 동안 삼성전자는 41%, 2019년 코스피는 7%, 삼성전자 44%, 삼성전자는 2020년 11월에만 17%, 12월에 21% 상승했습니다. 이때 많은 투자자들이 그냥 삼성전자나 꾸준히 투자할 걸 하고 후회하다가 뒤늦게 각성해서 삼성전자를 매수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김없이 조정이 오고 지겨운 하락 또는 횡보를 경험하다 지쳐 결국엔 상승이 오기 전 떠나갑니다. 실제로 2020년 말 삼성전자에 열광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2021년, 2022년엔 삼성전자의 주가 부진 때문에 뒷목을 잡았습니다. 언제일진 모르지만 삼성전자가 다시 시장 지수를 이끄는 시기가 도래하면 삼성전자의 독주를 바라보며 많은 이들이 다시 한번 포모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때도 뒤늦게 올라탄 사람들은 오랜 시간 뒷목을 잡을지도 모릅니다. 시가총액이 큰 미국의 빅테크 투자도 앞서 언급한 것과 비슷한 흐름을 따릅니다. 종종 찾아오는 빅테크 녹주가 많은 이들을 포모에 빠뜨리곤 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나 꾸준히 보유할 걸 하며 한참 후회하다가 아직 늦지 않았어. 앞으로는 빅테크가 세상을 지배할 거야 라고 외치며 뒤늦게 매수에 참여하는 순간 어김없이 주가가 빠지며 섹터 순환이 시작됩니다. 아마도 그땐 빅테크를 포함하지 않은 SCHD가 다시 주목받는 시기일 겁니다. 2023년 SCHD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것은 SCHD의 종목 선정 알고리즘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2023년이 AI를 필두로 한 빅테크 전성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2022년에 빅테크 주가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강한 반등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2023년 성적만 따로 떼서 분석하다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기 쉽습니다. 실제로 기간을 조금 넓혀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3년간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SLCHD는 플러스 25%, VOO는 플러스 27%, QQQ는 플러스 25%로 빅테크를 보유하나 보유하지 않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주도 섹터는 끊임없이 순환하지만 투자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저는 SCHD가 S&P 500, 나스닥 100 ETF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는 현금 흐름을 중요시하는 투자자이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SCHD이기 때문에 이를 더 선호할 뿐입니다. 굳이 어느 것이 더 우월한지 따질 필요 없이 셋 중 어느 하나라도 끈기 있게 보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차피 큰 흐름과 방향은 같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독주하며 코스피 지수를 이끌 땐 당장이라도 삼성전자로 옮겨가야 할 것 같고
빅테크의 독주가 S&P 500 지수를 이끌 땐 빅테크가 정답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최근 국내 시장은 2차 전지 관련주의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2차 전지로 인한 포모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포모를 이겨내지 못하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빅테크가 나홀로 독주할 때를 대비해서 TQQQ와 SOXL을 일부 보유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비록 SCHD의 수익률은 저조했지만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TQQQ와 SOXL이 각각 160%, 140%나 상승하면서 포모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2022년에 TQQQ-80%, SOXL -90% 이상 크게 하락했던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배당연금 투자를 중심에 두고 세배 레버리지 ETF는 포모를 다스리기 위한 보조 전략으로 활용하는 이유는 큰 수익을 얻는 것보다 리스크 관리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투자의 제1원칙은 그 어떤 위기가 와도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SCHD를 향한 두 번째 우려는 평균을 한참 밑도는 배당 성장입니다. 2023년 SCHD의 한 주당 배당금은 2.658달러, 2022년에 지급한 2.5615달러보단 커졌지만 투자자들의 기대를 채우기엔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0년 이상 연평균 12% 이상의 엄청난 배당 성장을 이루어왔던 SCHD가 2023년엔 3.77%의 실망스러운 배당 성장을 기록한 것이죠. SCHD가 처음 출시된 2011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기록한 수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배당 성장입니다. 여전히 플러스 성장임에도 그동안 SCHD가 보여줬던 좋은 퍼포먼스를 한참 밑도는 수치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한 듯 보입니다. 제 생각을 조금 덧붙여 보겠습니다. 라이노이드 니버의 기도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지금 상황에 적절히 도움이 될 만한 구절인 것 같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SCHD의 배당 성장이 제가 바꿀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구절에서처럼 이 부분은 평온함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대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수량입니다. 실제로 저는 작년에 세후 연 100만원 정도의 배당연금을 받았지만 올해는 수량을 늘려서 세후 연 450만원 정도의 배당연금을 받았습니다. SCHD의 배당 성장률이 3.77%의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을지라도 수량을 적극적으로 늘려 300% 이상의 성장을 만들어낸 것이죠. 매달 꾸준히 수량을 늘려 내년엔 연 850만원 정도의 배당연금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가 멈추지만 않는다면 내년엔 월 70만원 수준의 배당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매년 꾸준히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엔 월급을 넘어서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시간의 문제일 뿐 그런 날은 분명히 옵니다. 저는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 평생 투자자입니다. 1, 2년 단기적인 성과가 저에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저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제 능력과 상황에 맞춰서 매년 성장해 나가면 됩니다. 유일한 비교 대상은 오로지 작년의 저일 뿐입니다. 작년에 연 100만원의 배당금을 받던 제가 올해는 연 400만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1000만원을 받든 2천만원을 받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올해의 제가 더 성장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성장의 겹겹이 쌓이다 보면 언젠간 모두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오르길 기도할 게 아니라 한 주라도 더 수량을 모아서 배당연금을 쌓아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는 우리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수량 모으기를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배당연금은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6개월간 제 포트폴리오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라면 분기 배당인 미국 SCHD를 월 배당 한국판 SCHD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로 절반 정도 교체한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매월 배당을 받는 시스템이 될 수 있게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금 흐름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 배당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ISA 계좌를 배당연금 투자에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SA 계좌를 배당연금 만들기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그동안 많이 고민해 왔습니다. 제가 해왔던 고민과 앞으로의 계획이 구독자님들께서 방향을 설정하시는데도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저도 좋은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